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4월 25일 한국의 GDP가 전 분기 대비 0.3%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16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환율 문제는 한국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급등했었죠. 저의 지난 영상에서 이미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을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관점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환율 상승 원인보다는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가치 하락, 원달러 환율의 상승, GDP 역성장 모두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지표들이거든요. 과거 97년 말 IMF 사태 때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GDP 역성장이 동시에 나타났고 2007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과거처럼 위기가 올까요? 한국의 역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GDP 상승률은 예상치를 웃도는 3.2%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정책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1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서 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치의 GDP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GDP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DP의 세부 항목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잘 되어야 순수출이 늘어나고 기업 이익이 높아져서 기업 투자도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가계소비가 촉진됩니다. 즉 GDP가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는 말은 국내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현재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말 다 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등 모두 18년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하거나 적자 유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회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 및 회사들은 다음 영상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주식투자 대응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릴 테니 앞으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현상을 파악할 때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명백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논리를 전개해야 제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GDP 역성장과 D램 가격의 인과관계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D램 가격? 갑자기 웬 D램 가격 하겠지만 제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경제에 대해 1도 모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입니다. 18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물품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만 그중 단일 품목인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이 반도체 수출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국내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18년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78%를 반도체에서 창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와 코스피 지수의 완만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삼성전자는 18년도 들어 커다란 악재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하락입니다. 17년도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열광케 했던 비트코인을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으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관련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투자 혹은 투기를 경계하기 위해 정부 규제도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많은 개미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삼성전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됩니다. 채굴을 위해서는 수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컴퓨터 주요 부품인 D램,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삼성전자의 주력 생산 제품입니다. 16년도까지 20조 원대에 머물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7년도부터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50조 원대로 껑충 업그레이드한 이유도 비트코인으로 인한 컴퓨터 수요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6일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2,800만 원대를 찍은 이후 2018년 내내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였고 이는 D램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D램 가격의 하락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때문만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악재인 미중 무역 전쟁이 2018년도부터 본격화됩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미중 양국은 18년도 들어 총 6차례 도합 3,600억 달러의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경기 둔화를 야기시킵니다.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최대 수출품은 당연히 반도체죠.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소비되는 물품이 아니라 거의 중국으로 수입된 이후에 재가공되는 중간재입니다. 즉
한국이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반도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를 완성시킨 후 이를 세계 각지에 이 중에서 대부분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니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18년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하여 D램 가격의 하락은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삼성전자의 19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의 하락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가 삼성전자의 주력 수출품인 D램 및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는 삼성전자의 상승 둔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기 둔화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최근 GDP 역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GDP 대비 가계부채, 기준금리, GDP를 각각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중 GDP가 가장 중요하고 부동산 가격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최근 GDP가 전분기 대비 0.3% 하락했다고 하니 집값도 하락할까요? 그건 너무 과한 걱정이라 봅니다. 19년 1분기 GDP 결과를 보고 정부에서도 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려 들까요? GDP의 네 가지 요소인 가계소비, 기업부채, 정부지출, 순수출 중에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GDP를 상승시킬 거라 봅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겠죠. 실은 추경 예산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GDP 역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으니 추경 예산을 무리해서라도 더 때려 넣을 거라 봅니다.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2019년도에 정한 예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의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하면 수소차 구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소차 판매 업체의 실적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것이며 새만금 간척 사업과 같은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관련 건설 업체 및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19년 1월 들어 현대차의 GBC도 정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죠. 왜 그랬을까요?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통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목적입니다. 빌딩 하나 지으려면 여러 건설 업체가 달라붙어야겠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를 낳을 거라 봅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9년도 국가에서 에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죠. 왜 그랬을까요? GBC 승인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에타 면제 사업은 대부분 지방 위주로 선정됐는데요. 진정 국민을 원한다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런 식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집값 상승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오르는 집값을 투기지역 지정, 대출 규제를 통해 겨우 잡아뒀는데 신규 인프라 투자를 수도권에 다시 승인해버리면 이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도 경기가 꺾이고 있으니 인프라 투자를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금액이 큰 사업들은 지방 위주로 투입하면서 경기 회복을 꾀하는 것입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상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독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경기 회복은 노리면서 집값은 잡으려고 하다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생각나는 대통령이 계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때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2000포인트가 넘었고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1인당 GDP 증가액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고 욕을 많이 드셨죠. 전 대통령의 업적 및 과오를 논하기 위해 이분을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즉 부동산과 GDP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현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최대한 시행하면서 경기 회복을 노리는 것이죠.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틀어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올 거라 봅니다. 부동산과 경제를 모두 말아먹을지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서 경기도 조금씩 회복시킬지. 어쨌든 지금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그냥 여차하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봅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가격이 주춤거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대출 규제 때문일까요? 그것도 크겠지만 저는 GDP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심리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합니다. GDP가 하락 추세, 즉 경기가 개판인데 누가 감히 부동산이 오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집을 사야 할까요?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는 지금이라도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D램 가격을 늘 체크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GDP 상승도 시간 문제일 거라 봅니다. D램 가격은 제가 틈틈이 말씀드릴 테니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때 게임을 많이 해서 D램 가격을 자주 검색해 봅니다.